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실험이처럼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제 존재 가치를 분명히 지니는 나무는 생각 외로 주변에 많다. 공원이나 건물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관목들. 자, 관목은 보잘것없는 나무들입니다. 키가 작고 보잘것없는 나무들입니다. 숲이 생길 때 가장 중심부에서 그 틀을 잡아주는다. 틀을 잡아줍니다. 숲이 처음 생길 때 먼저 관목들이 생기고 관목들이 자리를 잡고 그래서 숲이 다른 나무들이 살 수 있는 그런 땅이 되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숲이 완성되면 이제 관목이 먼저 들어서고 그 다음 키 큰 나무들이 들어서는 거죠. 그러면 이 관목들은 키 큰 나무들한테 자기들이 있던 자리를 내주고 숲의 주변부로 간다는 거.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중심부에 있다가 이것이 바깥으로 이렇게 퍼지는 거죠. 이 가운데는 그러니까 중심되는 역할은 처음에는 관목들이 하다가 나중에는 큰 나무들이 하는 거죠. 교목들이. 숲의 주변부로 밀려난다. 키가 큰 교목들 사이 틈에서 살아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 관목들이 하는 역할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관목들은 무슨 역할을 하죠? 틀을 잡아주고 숲이 완성되면 자리를 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러면 관목들이 없으면 숲은 틀이 없어서 완성되지 못하겠죠. 관목들이 없으면 교목들도 자리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음 문단입니다. 그러나 언저리에 자리 잡은 과목들은 숲 주변부로 자기들을 밀어낸 교목들을 보호해준다. 자, 이번에 뭐 해주죠? 밀려났다고 탓하거나 교목에게 화풀이하지 않고 뭐 해주죠? 지시하지 않고 보호해준다. 관목들은 처음에는 틀을 잡아주고 두 번째는 주변부로 밀려났을 때는 교목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틀을 잡아주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볼품없는 과목들이 자연재해에 맞서며 숲 전체를 지켜나가는 것이다. 즉, 숲 외곽에서 이 과목들이 바람을 막고 경우에 따라서는 불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해서 이 키 큰 나무들이 교목들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어디 그뿐인가 불모지가 된 땅을 다시 푸르게 만드는 것 역시 보잘것없는 작은 나무와 풀이다. 아무런 생명도 없이 없던 메마른 땅에 평상시에 외면만 당하던 풀들이 들어와 개척자 역할을 한다. 이들은 불모지에 가장 먼저 들어와 땅의 기반을 안정시키고 다른 나무들이 살아갈 윤택한 토양을 만들어낸다. 흔히 잡풀 취급하는 쑥이나 옥새 같은 고사리가 이런 개척식물이다. 자, 처음에 실오미 얘기했고 그 다음 관목 얘기했고 그 다음 이번에는 개척식물을 얘기했습니다. 개척식물의 역할은 뭐죠? 집안을 안정시키고 홍수가 났습니다. 홍수가 나서 흙이 막 무너집니다. 화재가 났습니다. 화재가 나서 토양이 다 영양분이 다 없어지고 했습니다. 산사태가 나서 그랬습니다. 그럴 때 이런 개척식물들이 뭐 한다고 그랬죠? 땅의 기반을 튼튼히 하고 토양을 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나무들이 살아갈 수 있는 토양으로 거름진 토양으로 바꿔준다는 겁니다. 이런 식물들이 개척식물입니다. 실오미와 관목, 개척식물 공통점이 뭐죠? 보잘것없는 우리가 평상시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아름답다고 별로 생각하지 않는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문단입니다. 산불로 폐허가 된 땅의 첫 번째 방문자 역시 마찬가지다. 길이도 짧고 몸통도 얇아 기껏 해야 울타리나 빗자루 정도밖에 사용되지 못하는 쌀이 나무는 불난 자리를 녹화해준다. 큰 색으로 만들어준다.
사람들에게서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렇다고 결코 대접받는 축이지 못한 고사리 역시 쌀이나무와 비슷하다. 거친들에 흔히 볼 수 있는 고사리는 타고난 씩씩함으로 잿더미 속에서 가장 먼저 자리를 잡고 싹을 틔운다. 자, 쌀이나무는 관목의 하나의 예입니다. 고사리는 뭐에 해당하죠? 고사리는 어디 있죠? 고사리는 개척식물에 해당합니다. 이 고사리나 쌀이나무 같은 관목과 개척식물은 뭘 해주느냐? 산불이 났을 때, 폐허가 됐을 때 그 지역을 푸르게 만들어주는, 어떻게 해주죠? 윤택 토양을 집안을 땅의 기반을 튼튼히 하고 토양이 기름지게 해서 다른 나무들이 살 수 있도록, 또 좀 지나면 더 큰 나무들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자, 지금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처음에 이 사람은 시로미를 이야기했습니다. 시로미 참 보잘것없고 고산지대에 사는 아주 한 뼘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나무였고, 열매 역시 정말 작았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콩알보다 작은 열매가 자신의 그 갈증을 한참 동안 있게 해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또 시로미처럼 관목들도 보잘것없어서 무시했던, 별별 신경도 안 썼던 관목들이 땅에 기반을 달아 숲에 틀을 잡아주고 큰 나무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개척식물 이야기하면서 개척식물이 집안을 튼튼히 하고 토양을 튼튼히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관목의 예로 쌀이나무를 들었고, 그리고 개척식물의 예로 고사리를 들었습니다. 이것들의 공통점은 다 보잘것없는, 우리들이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보잘것없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것들이지만 결코 하는 일은 보잘것없는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분명히 하고 있는 나무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초석을 다진 후에, 즉 땅을 튼튼히 하고 영양이 기름지게 한 뒤에 이런 뜻이죠. 다른 나무들이 하나둘 자리 잡으면 과목들이 그랬듯 이들도, 개척식물들도 조용히 자기 자리를 내준다. 이 덕분에 예전에 그 불모지는 언제 그랬냐는 듯 짙은 녹색 숲으로 복구된다. 내가 만들었어. 내가 이 숲 튼튼하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니들은 오지 마. 이게 아니라 자기의 역할을 하고 관목처럼 숲의 외곽으로, 숲의 주변부로 나온다는 것이죠. 밀려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밀려나서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죠. 중심부를 보호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숲이 항상 살아 숨쉴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폐사회에서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많지 않다. 누군가 그 역할을 알아주는 것도 아니다. 야, 니들 덕분에 이렇게 숲이 튼튼해졌어. 이렇게 푸르러졌어.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죠? 그럼에도 그들은 나무 세계에게 맡은 바 임무를 다 해낸다. 그죠? 묵묵하게. 자, 자신의 맡은 바 임무를 누가 알아주든 보상이 있어서, 야, 이거 하면 나한테 좋으니까, 이러한 보상이 생기니까 난 해. 아, 이 일은 돈이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존중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기 때문에 그저 묵묵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다. 그들이 누구죠? 보잘것없는 나무들이죠. 시로미, 관목, 그 다음 뭐죠? 쌀이나무하고 고사리, 이런 개척식물들이 되겠죠. 자신들이 비록 보잘것없지만 나무 세계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존재다. 자신들이 비록 다른 사람의 존중은 못 받지만 나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통해 나는 이 세상에 소중하지 않은 삶은 없다는 진리를 깨닫는다. 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나는 깨닫는다. 뭘 깨달았죠? 그들을 통해서 깨닫는다. 자, 별표 수없이 칩니다. 별표. 그들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죠? 남대문 시장 가서 야시장에 가서 이 사람은 삶의 활력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보잘것없는 나무들을 통해서 이 사람은 뭘 깨달았죠? 이 세상에 소중하지 않는 삶은 없다. 이 세상에 소중하지 않는 삶은 없다. 보잘것없는 나무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한 걸 보고 아, 맞아. 사람도 이 세상에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무엇이든 또는 보기에 어떻든 소중하지 않는 삶은 없다. 모든 삶은 소중하다. 나는 변하지 않는 진리를 이 사람은 깨닫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보잘것없는 나무들을 통해서 이 글쓴이가 깨달은 것. 자, 아주 중요합니다. 소중하지 않은 삶은 없다. 공부 못하니까 네 삶은 안 소중해. 너는 못생겼으니까 너는 부자가 아니냐. 넌 직업이 안 좋아. 그러니까 너의 삶은 소중하지 않아. 너는 가치 없는 삶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 삶 자체가 모든 삶 자체가 다 소중하다는 걸 깨닫고 있다. 깨달았다는 거. 다음 문답 보겠습니다. 그래서일까 나는 하늘 높이 위로만 자라면서 어떻게 햇볕을 많이 받으려고 혈안이 된 거대한 교목들보다 보잘것없는 나무들이 더 훨씬 값지고 아름답다. 이 사람은 뭘 좋아한다고 그랬죠? 큰 것보다, 화려한 것보다, 거대한 것보다 이런 것, 자기만 아는 나무들보다 보잘것없는 나무들이 더 값지고 아름답다고 느껴집니다. 보잘것없는 나무들이 왜 값지죠? 보잘것없는 나무들이 지금 뭐 했죠? 알아주지 않더라도 자기가 어떤 존재,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나는 꼭 필요한 존재야. 자기 스스로 자기가 꼭 필요한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숲을 만들고 다른 큰 나무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보호해주고 남보다 힘들 때, 불이 나서 힘들 때 먼저 가서 그 숲을 풍요롭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나무들. 훨씬 값지다. 그런데 교목들은 어떻죠? 거대하고 위로만 자라면서 어떻게든 햇볕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다른 사람은 어떻든 나만 잘 될 거야 하는 그런 나무들. 자, 대조되고 있습니다. 잘난 사람들과 별 볼 일 없고 못난 사람들 중에 우리는 보통 잘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잘난 사람이 되고 싶어서 노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글쓴이는 그런 사람들보다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교목들보다 잘난 사람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신의 일을 묵묵히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관목 같은 시로미 같은 개척식물 같은 쌀이나무 같은 고사리 같은 그런 나무들이 훨씬 더 값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말은 비단 나무 사회에만 통용되는 말은 아닐 것이다. 세상 모든 것이 저마다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하루살이 같은 삶, 내일이 보이지 않는 삶이라 하더라도 분명 살아가는 이유가 있고 보잘것없고 지금 상태가 안 좋다 하더라도 분명 살아가는 이유가 있고 앞에서 뭐라 그랬죠? 이 세상 소중하지 않는 삶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시험을 빵점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직업이 없다 하더라도 나는 분명히 소중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가치 있는 것이다. 즉 사는 것 자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가치를 알고 묵묵히 제 역할을 해낼 때 자기가 맡은 걸 할 때 잘하든 못하든 자기의 일을 해나갈 때
그것이 자기를 지키고 세상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안타까운 것이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나 같은 건 괜히 쓸모가 없어 스스로 자기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는 자신의 역할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역할을 잘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잘하든 못하든 자신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면 그 자체로 자기를 지키는 것이고 세상을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해봤자 맨날 못하는데요, 선생님? 아닙니다. 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나는 나의 가치를 알고 자신의 일을 해낼 때, 열심히 할 때, 비록 그 결과가 나쁘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로 자신을 지키고 세상을 지키는 길이라는 걸 이 글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공부를 해봤자 안 돼요. 저는 해도 안 되는데 괜히 공부하는 시간이 아까워요. 자, 자신이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 그 결과가 열심히 해서 빵점 받는 수도 있겠죠. 그 결과가 나쁘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신을 지키고 세상을 지키는 일입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 나무들은 자기 자리에서 행복을 찾는 방법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남과 비교하여 스스로를 평가하고 자리매김하는 것이 아니다. 오로지 자기의 삶 하나만을 두고 충실하다. 나는 이런데 쟤는 이러네. 나는 집이 가난한데 나는 시험 못 봤는데 나는 뭐하는데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목표와 자신의 행복에 좀 더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주의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해서 숲 전체를 살리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 속에서 생의 의미를 얻고 삶을 영위할 살아갈 힘을 받는다. 그런 나무들을 보며 그런 보잘것없는 없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해나가는 나무를 보며 내 삶이 너무도 소중하다는 걸 세상 깨닫는 거예요. 내 삶이 어떻죠? 화려해서? 아니죠. 저 보잘것없는 나무들도 자신의 역할을 하는구나. 비교하지 않고 나 중심부에 살다가 주변부로 쫓겨나서 한탄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하는 거 보면서 내 삶이 지금 내가 좀 우울하고 허무하고 또는 행복하지 않더라도 내 삶이 그 자체로 소중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다. 결국 이 글쓴이는 관목들을 통해서 보잘것없는 나무들을 통해서 시로미를 통해서 자신의 삶이 소중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자, 앞에서 뭘 깨달았죠? 소중하지 않는 삶은 없다. 자,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내 삶도 소중하다. 내 삶이 왜 소중하죠? 화려해서 남들이 알아줘서 하는 일이 아주 중요한 일이어서 그것이 아니라 나의 가치를 알고 묵묵히 나에게 주어진 일을 잘하든 못하든 묵묵히 해나갈 때 그것이 나를 지키고 세상을 지키는 그런 길임을 이제 이 글쓴이는 깨달은 겁니다. 우리는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직업이 안 좋으니까, 저 사람은 집이 가난하니까, 저 사람은 피부색이 어떠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공부를 못하니까 등등등등의 이유로 그 사람의 삶이 불행하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하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한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일 거예요. 오히려 비록 화려하고 남들이 알아주는 그런 삶을 살지라도 자기 자신을 하찮게 생각하고 남과 끊임없이 비교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할지 모르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행복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나는 누구의 삶도 시샘하지 않으며 남들이 내 삶을 어떻게 생각하든 관여하지 않는다. 내가 스스로 가치 있다고 여기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는다. 그렇죠? 뭐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가 자기를 무시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존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 세상에서 가장 누가 귀하다? 내가 귀하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그 귀한 존재인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환경을 탓하기보다 자신의 삶을 그 귀함, 자신이 귀하다는 걸 인정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결과를 미리 생각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점수를 매길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뿐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살아갈 것이다. 자,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잘것없는 나무를 통해서 이분은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죠? 이 보잘것없는 나무들, 즉 관목, 시로미, 관목, 개척식물, 또 뭐였죠? 고사리, 쌀이나무, 이런 보잘것없는 나무들이 나에게 무엇을 줬죠? 깨달음을 줬습니다. 근데 어떤 깨달음을 줬죠? 자, 모든 삶은 다 소중하다.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열심히 산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깨달음을 줬습니다. 자, 그럼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자, 제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을 보면 보잘것없는 나무들이 아름다운 이유입니다. 왜 아름답다고 얘기했죠? 보잘것없는 나무들은 아름답다. 왜 아름답죠? 보잘것없는 나무들이 어떻게 하고 있죠? 화려하거나 키가 크거나 다른 사람의 존중을 받거나 부러움을 받는 그런 나무들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신경 쓰지도 않는, 있는지조차도 잘 모르는 그런 나무들입니다. 시로미가 그랬고 관목이 그랬고 고사리나 쌀이나무 같은 개척식물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들을 알고 봤더니 보잘것없는 나무들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떤 역할을 했죠? 시로미는 갈증을 있게 해주고 그 다음 관목들은 틀을 잡아주고 숲의 틀을 잡아주고 나중에는 숲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숲의 중심부에 자리 잡았다가 주변부로 쫓겨났음에도 탓하지 않고 그 키 큰 나무들을 보호해주는, 숲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땅을 튼튼하게 하고 기름지게 합니다. 그리고 쌀이나무나 고사리 같은 이런 숲을 푸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와 같이 보잘것없는 나무들은 실제로 봤더니 보잘것없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자신이 이렇게 참 중요한 존재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다. 비록 보잘것없지만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 그런데 이거를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탓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알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해나갈 뿐입니다. 자, 보잘것없는 나무들이 아름다운 것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알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가기 때문입니다. 글쓴이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갔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별 일 없어 보이고 쓸데없어 보이는 나무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듯이 사람도 이 세상에서 소중하지 않는 삶은 없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고 결국 나도 남들과 비교하거나 나 혼자 살려고 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의 가치를 알고 내 역할을 잘하든 못하든 열심히 해나가면 되는 것이구나 하는 깨달음을 갖는 것입니다. 자, 이 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삶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글쓴이의 생각을 보고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남은 시간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살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